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10월 3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릴 텐데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나가는 이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슈로는 뭐 삼성전자가 소부장 기업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요. 이 부분 체크해 보고요. 자, 녹십자랑 셀트리온 그룹주 오늘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뭐 기존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다우지수는 해줄 건 해줬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미 대선을 앞두고 한 27,000포인트 부근에 붙여놓으면 돌파하면 더 좋고 붙여만 놔도 괜찮다 해서 미 대선이 마무리가 되면은 만약에 뭐 트럼프 측에서 불복하고 법정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돌파했다가도 살짝 이탈했다가 회복되거나 돌파를 못할 경우에 이중바닥선 움직임 만들고 다시 한번 위쪽 방향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 27,000을 계속 아래로 하방향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대선에 관련된 부분은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가 또 뭐 재확산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3주도 안 남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화이자가 예정대로라면은 11월 셋째 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긴급 사용 승인 신청된 부분이 승인되면은 이제 백신이 그동안은 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다였는데 이제 백신이 승인되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개발하고 있다랑 이제 개발이 완료돼서 승인돼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랑은 또 다른 개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양산에서 물량 확보하는 게 남은 거겠죠. 그래서 이 화이자만으로는 어렵고 여기 뒤에 뭐 모더나도 있고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다 기다리고 있지요. 그래서 백신이 하나 둘 이제 승인될 때마다 이제 양산하는 데까지는 적어도 그래도 최소 3개월 이상 걸리고 한 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국에 이제 이동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배포하는 것까지 해서 한 6개월 이상 걸린다라고 치면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 끝자락 정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겠냐. 조금 넘어가면은 내년 뭐 이제 뭐 여름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여름 되면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하니까 좀 어느 정도 넘어가는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기간은 많이 남아 있지만 백신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죠. 그리고 치료제는 렘데시비르 기준으로 해서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백신과 치료제가 꾸준히 승인이 되면은 코로나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잠잠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적어도 이 이상 뭐 재확산이 돼서 더 많이 퍼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경제 활동이 다시 재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큰 불확실성 이 악재들이 해소가 되어가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그리고 미국, 중국 광군제와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시즌으로 접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체크하고 가시면 되고 국내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워낙 반발이 심해서 3억 원으로 끝까지 밀어붙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저는 사실 뭐 크게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신경은 안 쓰는데 저 큰 물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 대형주를 보유하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쪽에 3억 한 종목당 3억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 흔치 않은 경우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바이오 쪽에 그렇게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고 있고 이제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이 조금 위험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특히 바이오 쪽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기업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잠깐 바짝 흔들려도 그럼 개인 물량 나오면 누가 받아가요? 기관 아니면 외국인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주가에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하고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이제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무리한 바이오 기업에 뭐 너무 신약 개발 기업 같은 경우는 잘 되면은 대박인데 안 되면 쪽박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조금 이제 구분해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다시 뭐 배주주 그 양도세권은 뭐 거의 뭐 없던 일식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뭐 10억 원으로 뭐 동결되고 뭐 지연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 이슈 자체도 호재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는 좀 안정적으로 방향성을 위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300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좀 과매도 구간이고, 지가 내려가봤자 이 지수가 내려가봐야 기존에 이전 하단에 있던 뭐 2700 한 그 2200, 6, 70 정도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인데, 이게 박스권 하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위에 올라가도 2400 중반인데, 고점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살짝 낮추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올라가면 뭐 2400 돌파 시도 정도지 안착은 뭐 어렵지 않겠냐.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 아예 이렇게 박스권으로 가는 방향이 나오겠죠. 그리고 위에를 돌파하면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올해 기존에 말씀드렸죠. 올해 안에 뭐 2500까지도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은 가능성만 열어놓고 보자고요. 11월 만기일, 다음 주 만기일까지는 2500은 좀 어렵고, 지금 당장은 이제 2300 중반 정도. 그래서 이제 수급 동향 자체가 잡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2420 정도의 강한 이 매도세가 잡혀 있어서 이 구간을 돌파하기는 어렵고, 2420, 30 요 구간에는 돌파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돌파 시도가 나와도 2400 중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착은 어렵다. 돌파 시도가 나와도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중간에 있는 2300 한 6, 70 정도 되는 구간도 살짝 막아놨어요. 오늘 많이 풀어주긴 했습니다. 오늘 한 40% 이상을 좀 풀어주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풀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수급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뭐 어마어마한 매수세는 아니에요. 그동안 이제 최근에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좀 매도 규모가 좀 있었으니까 많이 매수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매도하지 않고 있고, 매도한 부분은 일부는 이제 다시 뭐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관 같은 경우 금융투자는 이 프로그램 물량이나 단기 물량도 많아서 크게 신경 안 씁니다라고 제가 흔히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는 제외를 하고, 연기금이 그래도 좀 이제 매수하기 시작하는 게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장에 순기능을 발휘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연기금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매수가 들어오면은 긍정적이겠죠. 이게 단발성이 아니고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연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연속성.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연속성 있게 매수가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뭐 내년 초 뭐 1월, 2월에 다시 한번 뭐 청산을 해서 포트폴리오 재편성하든지 하고, 지금은 연속성, 이 순환매를 노리는 패시브 투자 자금이 많기 때문에 순환매를 노리는 부분, 배당을 노리는 부분도 분명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뭐 종목 동향을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매도를 좀 했었는데, 그 전에 매도하다 계속 반복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뭐 매도 물량을 좀 단기간에 좀 크게 나왔지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상쇄되는 흐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이제 수급 쪽으로 이제 휘둘리지 않으셔도 된다. 개별 성향이 커서 꼭 외국인 기관 아니어도 뭐 지가 알아서 잘 움직이는 동향이 있죠. 참고하시고, 오늘 좋았던 거는 이제 선물 옵션 동향인데, 옵션 제일 좋은 것 중 하나는 이제 선물 외국인 매수하고 풋옵션 청산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아래로 지금 이렇게 밀어내려 놓고 기관이 밀어내리는 거를 외국인은 좀 어느 정도 좀 방치한 개념이고, 주식으로 좀 리스크 관리를 했다. 그리고 옵션으로 리스크 관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방 포지션을 크게 청산을 하면서 수익 실현을 싹 다 해버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2300 아래쪽은 강하게 막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예 2200을 이탈시켜서 이 아래쪽에 있는 풋옵션을 살린다라고 해도 단기적으로 살리고 회복되는 게 정상인 거고, 2300 위쪽으로 올라오는 게 정상인 거고, 여기까지 안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부터. 그래서 2300 정도는 만기까지 해서 뭐 꾸준히 지켜주는 구간으로 계속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수급 동향은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큰 손실을 감안하면서까지 억지로 수급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뭐 파워 게임에서 밀려서 손실 보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외국인이 뭐 파워 게임에서 밀릴 가능성은 뭐
흔치 않아요. 기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극성스러운 움직임을 만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그냥 양측이 어느 정도 절충하는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절충하면은 지금 정도 구간이면은 절충이 되는 구간이 2300 중반 전후 되면은 절충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이제 옵션 포지션을 조금 개선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2400 위쪽을 도전해 볼 정도는 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뭐 회원 영상에는 이제 마감 직전에 이제 올려드리면서 선물이 한 7,500계약 정도 있었습니다. 이때 매수가. 그래서 7,500계약 정도이지만 마감에 분명히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수급 동향이 바뀌었고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거의 한 8,000계약 되는 물량을 이 선물 매도를 가져가진 않을 것이다. 한 3, 4,000계약 정도는 청산을 할 텐데 그런 외국인 매수가 7,500계약에서 줄어들 수 있다. 줄어들었다고 해서 마지막에 줄어들었다고 해서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왜? 외국인이 파는 게 아니고 기관에서 매수를 해서 외국인이 매수한 게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가 하방 포지션을 잡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의지가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외국인이 7,500계약에서 마감에 순식간에 3,000계약 이상을 줄였죠. 그러면서 이제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기관이 매수해 간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다. 기관이 하락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들고 있으면은 언젠가 한번 또 내리겠다는 뜻인데 하락 포지션을 자꾸 없애려고 하잖아요, 지금. 프로그램 영향력으로 본인들이 들고 갔어도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매수하는 거를 받아줘야 되니까 들고 갔어도 들고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도 이제는 포지션 자체를 아래쪽으로 구축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하방향을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외국인도 위쪽 방향, 기관도 아랫방향이 아니다 정도면은 지수는 뭐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단기적으로 뭐 미국 대선 결과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흔들림이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도 결론적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저로 생각해도 2300인 거고 최고로 생각하면은 2400 초중반 정도가 되겠죠. 2400, 230 정도. 그리고 좀 현재 상황에서 좀 가능성 높은 현재 수급만 봤을 때는 아직도 충분히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서. 그래서 가장 적합한 거는 2300 지금보다 한 1% 정도 위 정도에서 2360, 70 정도가 요 구간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현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옵션 동향을 계속 늘리면서 간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을 열어주면 2,400대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켜보면서 판단하자고요. 섣불리 예측한다고 예측하는 대로 수급이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랫 방향으로 계속 밀고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만 확인돼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안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얘기했듯이 이게 쉬어가는 구간을 만드는 것이지 이게 2000포인트를 이탈할 것이다, 다시 1700 아래로 내려간다, 그런 의견은 지금 받아들일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럴 만한 상황이 나오면은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 할 텐데,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다. 중간에 특정 국가가 디폴트 선언하고 해서 아주 문제가 되고,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2000포인트 흔들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온다라고 하면.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경제는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역을 다 봉쇄하고 있는데, 우리도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경제가 다 어렵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부분이고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재확산되는 게 좀 문제가 돼서 단기적으로 밀어내렸지만 이 부분도 백신이 나온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미국 대선에 해결된다는 기대감으로 지금은 해소가 되고 있고 대주주 양도세도 해소되고 그러면 그동안 악재라고 여겼던 부분이 다 해결되어 가는 구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번에 이건희 회장 이제 별세 소식으로 해서 이제 유사한 문제가 남아 있죠. 그래서 세금 내고 해야 되는 부분 10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다들 그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 우려감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려감이 있다라고 해서 상승을 조금 저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시기를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이걸 또 이렇게 밀고 내려서 저는 43,000원 가면 45,000원 가면 사고 싶습니다. 안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이 디폴트를 선언한다거나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상식적으로는 내려갈 구간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실적을 보세요.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고 내년에는 더 좋은 실적이 예약이 돼 있는 기업인데 왜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냐는 거죠. 단기적인 이슈, 상속세 문제, 그것만으로 여기까지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흔들림이 나올 수는 있지만 57,000원, 57,500원 요 구간은 회복돼 주는 게 정상이다라고 말씀드려서 단기적으로 이탈을 해도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와 있고 대신 뭐 6만 원에서 62,000 여기도 돌파될 거라고 보는데 돌파되는 시기가 조금 늦춰진다? 그거는 인정할 수 있죠. 네. 시기상의 문제일 뿐이지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고 지수를 그렇게 뭐 1700까지 간다는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치를 훼손하는 건데 이거를 뭐 그냥 본인이 책임지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막 던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말씀드릴 때 최대한 제 주장도 말씀을 드리지만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뭐 수급 동향이라던가 경제 상황이라던가 이슈라던가 근거를 제시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분들이 근거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씀인데 지금 시장에 적용되는지가 또 중요하다라는 거죠. 수급 동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 적용되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실적도 지금 시장에 적용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먼 미래에 대한 뭐 우려감 그 정도 가지고 이제 상식 밖의 움직임이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반등이 나오고 있고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소부장 기업에 계속 투자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미코의 자회사 그리고 케이시텍, 뭐 에로티베큐um, 뉴파워 플라즈마 이런 종목들에다가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일단 케이시텍부터 보면은 케이시텍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처리 연마 분야에서 경쟁력을 뭐 갖춘 기업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210억 투자. 해서 오늘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23,500원을 돌파해야지 더 좋은 모습 보입니다. 케이시텍은 이제 케이시랑 케이시텍 이제 기업 분할하면서부터 이제 분할 전에 워낙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분할 후에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마 내년도쯤 올해 말이나 내년도쯤 되면은 케이시텍은 이 기업은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솔브레인도 최근에 분할을 했죠. 그런 것처럼 내년 정도 되면 다시금 이제 반도체 뭐 장비주 쪽은 올해 말에서 내년 정도에 다시금 이제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시텍 같은 경우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다. 그리고 에로티베큐um 같은 경우도 진공 펌프 쪽으로 해서 기존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던 기업입니다. 오늘 뭐 반등이 나오다 좀 밀렸는데 에로티베큐um도 뭐 기술력은 좋은 기업이고 지금 원래 17,000원 이렇게 돌파하면서부터는 좀 뭐 멋진 모습을 좀 보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21선 공방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로티베큐um에도 삼성에서 190억을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도 127억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주파 부품 RF 제너레이터 쪽으로 해가지고 뭐 매처랑 해서 국산화에 성공해 가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뭐 지금 삼성전자에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뭐 7,000원 돌파가 관건인데 7,000원을 돌파하면은 또 뭐 새로운 시세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미코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오는데 미코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죠. 미코 세라믹스 쪽에 216억을 투자한다라고 밝혀서 그러면 자회사가 상장을 안 했으니까 미코 쪽에서 뭐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화학기상 증착 장비 LPCV 쪽으로 해서 이제 웨이퍼를 이제 고온으로 가열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핵심 부품입니다. 이게 소모성 제품이라서 뭐 충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분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관심을 열심히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코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좀 테마에 좀 많이 얽히는 기업이긴 한데 기술력 자체가 본인 자체적으로도 있고 뭐 이런 이 자회사 쪽에도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217억을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도 이제 SNS텍이나 YIK 그리고 솔브레인 동지세미캠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뭐 2017년에 이제 솔브레인 그리고 동지세미캠에서 솔브레인에다가 556억, 동지세미캠 251억 투자를 했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2020년 이제 여름이죠. 7월에 이제 YIK에 473억 그리고
SNS텍 이때도 소식 전해드렸었죠. 여기에도 659억을 투자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투자한 기업들은 기존에 비해서는 투자 규모가 조금 적기는 해요. 그래서 참고 정도는 하세요. 이번에 에로티베큼, 뭐 KC텍, 그리고 미코세라믹스, 뉴파워플라즈마 다 이제 한 200억 전후, 그리고 뉴파워플라즈마는 127억이니까 규모 각 기업별로 들어가는 거는 규모는 조금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744억 정도니까.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자, 오늘 녹십자가 뭐 어마어마한 시세를 내뿜었죠. 그래서 이 백신에 대해서 CMO 수주 기대감이 있다, 뭐 전망이 된다라고 하면서 올라오고, 여기에 또 혈장치료제 3차 생산 돌입한다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돌파한 다음에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이 30만 원 위쪽 유지하면서 넘느냐 마느냐 구간에서 오늘 뭐 그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녹십자를 이 무거운 종목을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추격 매수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만약에 관심을 갖더라도 조정 구간에서 보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이제 25만원 아래 있을 종목 아니다라고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전일도 말씀드렸고 한데, 이게 고성장세,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성장. 이 성장성이 줄어들었느냐, 그리고 실적이, 셀트리온은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장이 꾸준히 이어지고 실적이 꾸준히 이어지느냐, 올해가 제2의 도약기라고 말씀드렸고 내년엔 더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메인이에요. 3, 4합병 이슈도 있고, 샘피뉴트 이 전일 2,100억 공급 계약 뭐 말씀드렸고, 항체 치료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에요.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실적이 발전하는 기업,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기업에서는 기본이 돼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셀트리온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슈들이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뭐 여러 뭐 SKC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기업들 이제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번 실적 시즌은 3분기는 다 어닝 시즌에서 기대감을 낮춰놨었죠. 다들 이번 실적은 별로일 거다 하면서 막 밀어내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적 시즌에서 실적 발표 나오고는 양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SK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화학주 같은 경우, 이 화학 계열 같은 경우 뭐 롯데케미칼이나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기본으로 롯데케미칼은 추세를 잘 만들었고, 대한유화는 이슈까지 같이 타고 들어가면서 멋진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쪽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 뭐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있었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슈를 만들어서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덜 오른 종목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이수화학 같은 경우가 뭐 볼만합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수화학 같은 경우도 은근슬쩍 올라오더니 11,000원 위쪽에 뭐 안착하는 모양이죠. 여기 11,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다시 한번 뭐 시세는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은 종목 중에는 뭐 KCI 같은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좀 약간의 중간중간에 테마성으로 움직여서 얘는 계속 좀 보시면 지루하게 움직이다 한번 튀는, 제가 셀트리온 제약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죠. 보통 좀 대형주나 정상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서 많이 가고, 좀 테마성 있는 종목은 계단식으로 횡보하다가 상승, 횡보하다 상승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매매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 기업이다. 그래서 차라리 이수화학 쪽이 낫다라고도 기존에 설명드렸었는데 참고하시고요. 뭐 순환매가 나올 수 있거나 앞으로 볼만한 뭐 종목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폰 12 이번에 뭐 출시되잖아요. 그러면은 LG노텍 이렇게까지 최근에 이제 쉬면서 밑에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까지 밀려있을 기업은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해가지고 14만 5천 원 사이 이렇게 분할 매수한다 라고 하면은 16만 원 넘어가면 17만 5천 원까지는 노릴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애플에서 아이폰 12 판매량 좋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고, 조금 작은 종목으로는 BH가 있죠. 그래서 항상 뭐 같이 보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BH 같은 경우도 21,500원 요 구간 지금 돌파 실패하고 있는데, 요 구간만 넘어가면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아이폰 12 나온다라고 하면은 판매 잘 된다. 그럼 하이비전 시스템 굉장히 또 바빠지는 기업이죠. 그 전부터 바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1,500원 요 구간에서 저점 매수 때 나오고, 요 어떻게 보면 코스닥 반등하는 부분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되게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 위쪽에서 고점을 이렇게 낮추고 있으니까 위에 올라가면서 아마 한 12,000원에서 12,500원 사이 요 구간에서 한 차례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요 구간에서 한 차례 걸리고 돌파 시도가 나와서 돌파가 돼야지
된다.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하다. 고점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낮춰지는 고점을 돌파해서 넘어가 줘야지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폰 관련주 같은 경우도 올해는 좀 관심 가져볼 수 있고, 빅히트가 올해 상장하면서 이슈를 많이 모았는데 뭐 14만 1,000원까지는 밀렸었는데 이제 반등이 조금은 나왔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뭐 나쁘지 않았고 한데, 공모가 13만 5천 원을 이탈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뭐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공모가 이탈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공모가를 이탈하는 거는 조금 좀 상식 밖의 일이 아니겠느냐. 그럼 좀 문제가 좀 야기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뭐 지켜줘야 되는 구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빅히트 영향력으로 같이 밀렸던 종목들 있죠. 엔터주들. JYP 같은 경우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뭐 안정적인 종목이 아닌가. 이슈가 나올 때 SM이나 YG 이런 쪽보다는 이슈에 의해서는 조금 자유로운 편이지 않느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뭐 트와이스 뭐 건재하고, 그래서 뭐 가장 뭐 안정적인 뭐 엔터주다라고 볼 수 있고, YG 같은 경우가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었죠. 버닝썬 이슈 있고 하면서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어렵고, 빅뱅도 군대가 있고 해서 이제 뭔가 반등 타이밍을 잡기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블랙핑크가 굉장히 이제 선전을 하면서 약진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지드래곤이 컴백한다라고 합니다. 뭐 앨범 작업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YG 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을 한 번 정도는 모색할 수 있는 이슈들은 충분히 만들고 있죠. 그래서 YG 그리고 YG 플러스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함께 뭐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SM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거의 뭐 폭로 사건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특정 연예인의 폭로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조금 걸그룹 쪽에 좀 이미지 타격이 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신인 걸그룹을 이제 나온다고 출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파라고 들었는데 신인 걸그룹이 또 나오면은 또 뭐 가장 기본은 하니까, 이 3사 엔터 3사 같은 경우는 신인 걸그룹 뭐 나오면은 뭐 신인 뭐 그 나올 때마다 항상 기본을 하는 엔터들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 칼럼을 좀 보세요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 대부분 다 올라와 있습니다. 5G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5G 같은 경우도 이틀 전에 주말에 올려드렸죠. 5G 이제 뭐 산업 동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올려드렸었죠. 그리고 그 전에 올려드린 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JP모건 이제 그 공매도 리포트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다 검색 포털에서, 아무 포털에서나 로로쌤 검색하시고 뉴스 탭을 보시면 돼요. 탭 보면은 동영상 뭐 이렇게 쭉쭉 있죠. 뉴스 탭이 있습니다. 뉴스 쪽에서 로로쌤 치시면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투자 시점이나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소부장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린, 소부장 투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종목들 최근에 반등 이쁘게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이쪽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꾸준히 말씀드려왔던 부분을 칼럼으로 이렇게 기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뭐 배터리데이 같은 경우도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 들어가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배터리 쪽보다는 차라리 이슈가 된 부분이 자율주행 쪽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보는 게 낫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칼럼을 보시면은 좀 투자의 시각 그리고 투자의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좀 전환하고 바꾸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기 있는 것 중에서 5G, KMW 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 종목으로 KMW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기지국 뭐 주파수 얘기도 나오고 뭐 다 했는데 그 부분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3.5기가 이 대역이 확대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고, 모든 투자가 중단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가 뭐 영상을 하나 좀 디테일하게 해서 올려드릴 텐데, 모든 투자가 우리나라에서 중단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3.5기가 대역 때는 앞으로 더 활발하게 해서 지금보다 속도를 3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투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고, 그리고 전국으로 이제
퍼지는 게 좀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경우로 해서 여러분들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공공 와이파이 뭐 머큐리를 비롯한 종목들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5G 같은 경우도 과하게 밀어내렸다 이거는. KMW도 7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닌데 여기까지 밀어내린 거는 좀 과하지 않았느냐. 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럼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뭐 어렵지 않다라고 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KMW가 뭐 대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항상 뭐 강트랜시버 쪽으로 좋고 서진 시스템 뭐 에이스테크 뭐 솔리드 뭐 등등 좋은 종목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지금 실망감을 가질 때가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백신 관련주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가 이제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속속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CMO 같은 경우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또 볼만한 게 이런 쪽이 있죠. 그 화이자는 백신을 영하 70도를 유지해줘야 된다. 모더나는 뭐 백신을 영하 20도를 유지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일신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틈새 시장으로 한 번씩은 쭉쭉 쳐져 있을 때 한 번씩은 모아볼 만하다. 이거 기존에 이거 2,000원 전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나서 10,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올해 봄에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왔는데 한 8,000원 정도까지는 좀 가능해도 더 많이 올라왔는데 목표가를 단기간에 이렇게 돌파하기는 쉽지 않은데 많이 올라왔고 지금도 만약에 모아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한 번 정도는 이슈가 될 수는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결건조기나 이런 아니면 물류업체 같은 경우도 한번 볼 수는 있겠죠. 기존에 여행주나 항공주 같은 경우는 주변에 여행 갈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주변 분들한테 제 주변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항공주를 보실 거면은 장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차라리 물류 쪽이 낫다. CJ 대한통운이나 아니면은 한익스프레스 같은 쪽이 이렇게 밀려 있을 때 관심을 가져보면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시대로 해서 온라인 주문이 많잖아요. 그럼 택배 좀 뭐 안 좋은 뭐 과로사 얘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택배사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점점 좋아지고 점점 활성화되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한익스프레스나 뭐 이런 쪽을 보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항공 쪽도 차라리 보시려면 대한항공처럼 이제 화물 쪽이 활성화되어 있는 쪽을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쉬고 있을 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순환매 같은 경우도 뭐 아까 화학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GS건설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건설주 순환매 나왔죠. 그래서 뭐 최근에 금융 3종부터 시작해서 건설주, 뭐 화학주, 철강주 등등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GS건설이 뭐 제일 양호한데 28,000원 돌파하면은 얘는 뭐 이제 3만 원대를 한 번 정도는 도전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올라오면 계속 날아간다라기보다는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청산할 기회를 잡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GS건설이 뭐 대장이고 대우건설이 뒤따라오고 있는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이 이제 61선 넘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얘가 조금 뒤따라가는 정도고 아직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쪽은 뭐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밑에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순환매로 노릴 만한 게 뭐 제가 언택트 시대 하면은 이제 뭐 웹툰 관련주나 뭐 아니면 온라인 뭐 언택트 이쪽을 많이 말씀드리고 그 진단 키트 관련주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우리 먹거리 쪽도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농심이라던가 오뚜기 같은 경우 뭐 라면 판매 굉장히 뭐 활성화 잘 되고 있죠. 거기다 수출까지 잘 되고 있죠. 국내도 국내인데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그동안 많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는데 조정을 굉장히 받았죠. 굉장히 심하게 받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슬슬 담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선호도는 차이가 있겠죠. 기생충 기대감으로 해서 뭐 지금까지도 뭐 전 세계에서는 계속 이제 퍼지고 있는데 기생충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그 농심 관련된 라면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뭐 우리가 뭐 그 시중에서 뭐 갓뚝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기업에 대한 평가가 그만큼 좋은 거였죠. 이 오뚜기라든가 이런 쪽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의 아이디어를 잘 생각을 하시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반등이 이렇게 나올 때 내 종목이 제가 아까 셀트리온 설명드릴 때 강조해드린 게 기업의 성장성, 실적 이 부분을 말씀드렸죠. 이 실적이 코로나 시대 때만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앞으로 성장성,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성장성을 충분히 갖춘 기업들, 그런 산업 섹터냐를 잘 보세요. 그리고 혹은 이번 3분기가 실적이 최저점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냐, 그리고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섹터냐, 이런 거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주식을 할 때.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고 돈을 잘 벌면은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뭐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그 누군가 카더라 하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 이걸 확인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산업 동향, 내년에 좋아지는 섹터들,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죠. 소부장, 반도체 섹터는 당연히 회복되는 거고, 5G 섹터는 투자 확대되는 거고, 바이오시밀러 올해가 제2의 도약기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폴더블폰 같은 경우 잘 판매되고 있다. 삼성전자 실적 말씀드리면서 이 스마트폰 판매 잘 되고 있고, 가전 잘 판매되고, 그럼 관련주들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기업 실적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다라면은 꼭 삼성전자를 보는 게 아니고 어떠한 부분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온지를 보고 그거 관련된 부품사들이나 협력사들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혹은 제가 순환매라던가 이렇게 좀 팁 드리는 것들 있죠. 그런 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종목이 약간 테마성, 이슈성, 혹은 남이 그냥 얘기해 준 거 그냥 들은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근거가 타당성이 조금 부족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좀 오래 걸리는 종목일 것 같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때 종목을 과감하게 교체해 버리세요. 그게 더 유리합니다. 상식적인 종목들은 웬만해선 다 올라요. 속도의 차이일 뿐. 누가 먼저 가느냐, 누가 많이 가느냐 차이일 뿐이 다 올라요. 상식적인 종목들은. 근데 그런 테마성, 이슈성 종목들은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테마성 종목은 밑에서 벅벅 기다가 한 번 올라가고, 벅벅 기다 한 번 올라가고, 이거 기다리다가 1, 2년 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올라가는 게 바로 올라가면 좋은데 1, 2년 걸리고 3년 이상 걸리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상식적인 종목으로 지금은 교체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만약에 스스로 판단이 어렵다면 그럴 때는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팁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이제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도 지금 종목들 중에서 올라오면은 일부는 좀 정리하고 교체할 종목들 리스트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 좀 교체를 하면서 매매 예정에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대로 좀 실천을 하시면은 이번 시장 기관이 브레이크 없이 조금 밀어 내려가지고 수급적으로 좀 부담을 주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계좌가 될 만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시장을 보고, 그리고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정도 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따뜻한 연말 연초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수급으로 이렇게 밀어내린 거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주식 하루 하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땡 하고 돈 다 인출해서 나가실 거 아니면은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테마성에 휘둘리지 마시고. 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종모양 표시 해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